김종인 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김종인 씨, 참 이 사람이 뭐 별로 대단한 걸 느끼지를 못하겠는데 상당히 대단하게 늘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별 능력 없습니다. 뭐 비례대표 5번 한 능력, 그리고 왔다 갔다 한 능력, 그 다음에 머리 잘 이렇게 쓰는 그런 능력,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분이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전혀 색깔도 없고, 좌파일 때도 있고 우파일 때도 있고, 하여튼 묘한 분입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자기 세력을 확보해서 그 끈질긴 그 세력 덕분에 지금 아마 자기가 무슨 큰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건데, 그 역할 누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지금 저 김한길 씨라든가 그 김병준 씨, 이분들을 캠프로 모시려고 하는 윤석열 입장, 그건 아주 참 잘한 겁니다. 김한길 씨는 그 민주당의 당대표 하면서, 그러면서도 중도를 표방한, 또 그러면서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 괜찮죠. 이 중도 확장하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캠프에 모시는 것이 아주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시려는 김병준, 우리가 자유한국당 시절 이렇게 보면은 그때 자유한국당이 위기였습니다. 그때 김병준 권한대행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그 역할을 잘해가지고 그 속된 말로 망해가는 자유한국당을 되살려 놓은 분 아니겠습니까? 아주 훌륭하죠. 원칙적으로 또 상당히 지혜도 풍부하고, 또 거기다가 이 정치 체험도 많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청와대 정책실장도 하면서 또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행정 경험이라든가 이 정치 경험이 많습니다. 결국 이 사람 인간 됨됨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소위 김병준 씨. 이런 분을 갖다가 김종인은 계속 비토합니다. 왜 비토할까요? 마음대로 못하니까, 속된 말로 무서우니까 자꾸 비토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계속 그분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고집이 아니고 바른 판단입니다. 김종인보다 100배 나은 분들입니다. 이 선거 효과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종인은 끝까지 윤석열 후보에게 냉정해져라, 친하고 안 친하고 그것 가지고 인선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소위 원론적인 얘기로 자꾸 방해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은 친소가 아니라, 멀고 가까운 그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모시는 거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이 김종인 씨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수락한 상태고, 또 김종인은 수락한 상태라는 걸 안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묘한 정치, 소위 정치수라고 그럴까요? 고수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분은 이 비례대표만 5번 하고 지역구에서 1번 싸우다가 패했습니다. 패한 거는 뭐 이준석은 3번 패했고 김종인은 1번 패했고, 그래서 그런지 이 두 사람은 서로 멘토다 뭐 이러면서 아주 이준석의 멘토라고 하면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처음 당대표 나섰을 때 공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간에는 짜고 뭐 하기, 이런 관계입니다. 참 복잡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대의를 위해서 이들을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이 공동대표를 당 대선 선대위원회에 합류시키려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지만, 윤석열 후보는 두 사람에 대한 영입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하는 거죠. 윤 후보가 아주 배심 있게 잘하는 겁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당 선대위를 완톱으로 지휘할 것이 유력하다고 한 김 전 위원장은 광화문 개인 사무실에서 권성동 당 사무총장을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될 사람은 과거의 인연,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갖고 인선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원론적인 말이 일견 보이기엔 맞는 것 같지만 이 김종인은 전부 다가 개인적으로 이익과 친한 사람만을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무섭거든요. 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는 그렇게 호락호락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인보다 무게감이 더 있기 때문에 김종인이 오면 함부로 못하니까 김종인 자꾸 내치려고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필요에 의해서 영역이 넓어지고 영역 확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투표에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분은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김종인을 버려라 이거예요. 버리고 두 분을 깨끗하게 모시는 게 훨씬 낫다. 싫으면 떠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가닥이 딱 잡히니까 김 전 위원장이 솔직히 상임선대위원장이 왜 필요한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 왜? 자기는 총괄이지만 밑에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김병준 위원장은 검토를 할 테니까 말이죠. 김병준 위원장은 이 교수 출신으로서 상당히 반듯한 길을 갔던 분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반듯하고 자기를 버릴 줄 알고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분이죠. 그런데 솔직히 왜 상임선대위원장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자꾸 이러는데 밖에 대고서 자꾸 그럽니다. 누가요? 김종인 씨가. 그러나 윤 후보에게는 분명히 자기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윤 후보는 그대로 한다. 메머드 선대위나 반문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 히틀러가 오만당으로 집권했는데 조직이 비대해지자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진 것 같다는 말을 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대위에 요란하게 사람만 잔뜩 늘려놨는데 이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지만 윤 후보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후보는 김병준, 김한길 그분들이 안 지가 얼마 안 된다. 제가 모시려고 한 거지 인간적 친소관계가 있는 거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도와주기로 했고 김한길 전 대표는 고민 중이지만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 합류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잘한 것이죠. 네. 오히려 이 김종인은 또 잘 삐져요. 좀 더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아주 중대한 시기에 삐져서 집에 가서 칩거한다고 하고 애 좀 먹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르고 바꾸고 막판에 가서는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 지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캠프에 이번 대선에 맞지 않은 사람인데 또 윤석열 후보는 마음이 넓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한 모양 같습니다. 윤 후보 핵심 관계자도 김병준도 김종인도 외연 확장을 위해 윤 후보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윤 후보 의지대로 다음 주 선대위가 구성돼서 출범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더 끌 수가 없죠. 이제 끌 수가 없습니다.
윤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도 이날 뭐라고 했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 후보와 이미 여러 차례 깊은 대화를 통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 상태니까 이제는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희룡 지사가 아주 딱 깨끗하게 원팀 응원 바로 같이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또 이어 최재형, 박진, 하태경, 안상수, 장기표, 특히 장기표 의원 아주 중요하신 분이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이날 원팀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자 하면서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경선 2, 3위였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장기표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팀 하겠다고 하면서 경선에 임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는 원팀을 해야만 그들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안 갈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돌아오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대도를 걷는 분이 누군가? 대도를 걷는 분들을 국민들은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많이 합니다. 요즘. 한번 원팀으로 하겠다 하고 경선에 나왔으면은 경선이 끝나면 승리자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것이 한 정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